반영, 제 마지막에 말하는 반영. 보통 우리가 반영이다 그러면 비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반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버레이, 두 번째가 리프렉션, 세 번째가 섀도우입니다.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는 통해서 보는 거. 리프렉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물에 비친 반영, 거울에 비친 반영 그런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섀도우는 그림자를 얘기해요. 저 세 개를 한 틀로 묶어서 다 반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서는. 자, 첫 번째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 비가 쫙 내려서 유리창에 빗방울이 가득하게 맺혔어요. 근데 그 바깥에 우산 쓴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초점을 유리창에 있는 붙어있는 물방울에 맞추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웃포커싱으로 날렸다. 다른 느낌이죠. 그냥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비닐 우산을 갖다가 놓고 비닐 우산에 묻어있는 빗방울에 초점을 맞추고 바깥에 있는 도심을 찍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반 반영사진입니다. 근데 반영사진을 찍을 땐 제가 꼭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심도 얘기할 때 반영에는 깊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 위에 떠있는 저 나뭇잎과 물에 비쳐있는 저 나무의 잔상이 마치 물 표면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 위에 있는 저 나뭇잎은 물 위에 있는 게 맞지만 물에 비쳐있는 저 나무는 저 호수와 나무의 거리만큼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지금 물 위에 있는 나뭇잎에 맞추면 물에 비쳐있는 나무가 저렇게 아웃포커싱이 벌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저 나무 반영에다가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저기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이 완전히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반영은 어디를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섀도우. 저 섀도우라고 하는 거는 피사체의 어떤 특징이나 피사체의 디테일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까만색의 흑백의 조화를 가지고 그 피사체의 특징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 컬러 사진이 아니라 흑백 사진을 잡는 것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색깔이 주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쪽에서의 어떤 느낌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형체만 가지는 이야기를 하겠다. 그게 흑백 사진을 찍는 목적이거든요. 섀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그림자를 찍거나 아니면은 어떤 역광으로 가지고 실루엣을 찍는다거나 하는 것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반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말이 너무 빠르네. 네 번째, 빛차별합니다. 보통 사진을 할 때 빛의 미학이다,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빛을 읽는다, 빛을 본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빛에는 이제 어떤 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을 가지고 표현하는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배우는 게 우리가 측광이고, 역광 같은 걸 제대로 찍기 위해서 스파 측광을 도움받아서 찍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 승광, 측사광, 사광, 역광, 순광광, 그 다음에 빛을 갖다가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이 찍기 위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야경 뛰는 분들은 특히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피사체를 카메라가 뭔가를 찍고 있을 때 내 카메라 뒤에서 비치고 있는 걸 순광이라고 그러고 맞있는 걸 역광, 양쪽에 있는 걸 측광, 그 다음에 반역광, 사광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기를 하는데, 가장 무난하게 찍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순광이죠. 근데 임팩트가 없어요. 순광으로 찍게 되면. 역광으로 찍게 되면 뭐 괜찮긴 한데 좀 어려워요, 사진이. 그래서 대개 반역광이나 측광, 사광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사진을 찍게 되죠. 그렇게 찍는 목적이 뭐냐면, 사광이나 측광이나 이런 쪽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피사체의 그림자, 즉 명암이 극대화가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제 앞으로다가 빛이 바로 비추게 되면은 그림자가 안 생기죠. 그냥 환하고 말아요. 근데 옆에서 비치면 코 옆으로 그림자 생기고, 그 다음에 안경 뒤로 그림자 생기고, 그래서 입체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갖다가 약간 정원해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옆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사진을 찍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면 사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빛의 방향을 따지는 거고 빛의 성질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사광이죠. 옆에서 들어오는 거. 그 사진을 찍게 되면 저렇게 빛이 받은 쪽과 빛이 안 받은 쪽의 그림자가 정확하게 대비가 되면서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진은 누가 뭐래도 2차원적이거든요. 그야말로 평면이에요. 평면에 입체감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 입체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바로 명암입니다. 그 명암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물론 포토샵에서 나중에 닥지를 하거나 번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을 때부터 빛을 제대로 읽어서 제대로 빛을 쪼갤 줄 알면 빛을 제대로 읽는다, 빛을 본다,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거는 반역광입니다. 그러니까 순광이나 보통 일반적인 빛으로 찍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들이 많이 나오죠.
완전 100% 역광사진이죠. 100% 역광사진인데 어떻게 저렇게 피사체가 하얗게 나왔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에요. 첫 번째는 완전 역광을 찍으려면 절대로 낮에 찍으면 사진 안 나와요. 빛이 한참 떨어져가지고 오후 늦게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아도 눈이 별로 아프지 않을 정도의 태양으로 떨어져야 역광사진이 가능해집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측광도 중요하지만 노출을 지금 보시게 되면 저 뒤에 빛갈림 생겼죠. 태양 빛갈림이 있잖아요. 네. 빛갈림이 생기려면 조리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여야죠. 조리개 이빨이 조여야 돼요. 조리개 이빨이 조이면 역광 상황에서 초점을 갖다가 저기 저 매벚꽃에다 맞추면 어둡겠죠. 역광이니까. 어두운데 조리개를 바짝 조였어요. 그럼 셔터 스피드 어떻게 될까요? 무지하게 느려지겠죠. 그러면 찍으면 어떻게 돼?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느릴 수가 없어. 난 스피드 빨리 할 거야. 적어도 125분의 1초, 200분의 1초 이상을 찍어야 되겠어. 조리개는 이빨이 조이고 셔터 스피드는 빠르게 하면 노출은 무지하게 어둡게 찍히겠죠. 그럼 노출 조절을 뭘로 해야 될까요? ISO. 그렇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로 노출 조절하는 게 아니라 ISO로 노출 조절하는 겁니다. 저거 ISO 2000으로 찍은 거예요. ISO 2000까지 올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나와요. ISO 2000씩 올렸는데 왜 노이즈가 안 보여요? 카메라가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통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ISO 리더십 기능이 워낙 좋아서 웬만큼 ISO 올려도 노이즈가 안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ISO에 의한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환경에서 빛이 없을 때 ISO를 과도하게 올렸을 때 생기는 게 노이즈입니다. 빛이 많을 땐 노이즈가 그 빛에 묻혀서 안 보여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샀어요. 하나를 내가 녹음을 하려고. 공테이프를 샀어요. 공테이프를 녹음기에 끼우고 아무것도 녹음 안 되어 있는 공테이프를 녹음기에 끼우고 헤드폰을 딱 끼우고 볼륨을 키워보세요. 플레이 해가지고 무슨 소리 들려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안 해보셨네? 이런 소리 들려요. 그게 노이즈예요. 그게 오디오 노이즈예요.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노이즈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용필을 녹음을 했어요. 킬리만자로의 특검 딱 녹음을 했어. 조용필이가 열창을 해요. 아까 그 치하는 소리 어디 갔을까요? 안 들리죠? 묻힌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음에 묻혀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사진도. 빛이 충분한 곳에서는 IS로 올려도 노이즈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많을 때 IS 올리는 걸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ISO로 노출 조절하는 거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순간광. 보통 스트로보, 스피드라이트, 외장형 플래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걸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저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스트로보로 사진을 찍었는데 갈매기의 사진은 여기 스트로보가 맞았어요. 저 뒤에 있는 노을의 구름도 명쾌하게 잘 살았어요. 만약에 저걸 갖다가 저녁 때 역광, 저것도 100% 역광인데 역광 상황에서 만약에 노출을 갖다가 저 갈매기에다 맞춰가지고 밝게 찍겠다고 했으면 아까 앞에 사진처럼 앞에 있는 사진은 벚꽃이 잘 나왔지만 그 배경 다 날라갔죠. 하얗잖아요. 뒤에 배경이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갈매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갈매기의 노출을 만약에 저 노출을 잡았다면 저기 뒤에 있는 배경은 하얗게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배경도 살아있고 피사체도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스트로보예요. 카메라 바디 노출은 배경에 맞추고 배경 찍듯이. 그러면 당연히 갈매기는 시커멓게 나오겠죠. 그 시커먼 거는 노출, 스트로보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로보는 물론 가이드 넘버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스트로보는 아무리 세게 터뜨리려고 해도 지가 나가는 거리가 채 10m가 되질 않아요. 그 빛이 아무리 세 보여도 그 스트로보가 나가는 게 저 뒤에는 구름까지 나갈 리가 없죠. 근데 앞에 있는 피사체만 빵 터지고 마지막 뒤에 있는 거는 바디 노출을 찍는다. 그래서 스트로보 배울 때 노출, 배경은 그러니까 바디는 배경 노출을 잡고 스트로보는 피사체 노출을 잡는다는 얘기가 바로 저런 얘기예요. 어쨌든 스트로보는 배워두면 굉장히 좋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태양광이나 물론 일반 지속광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물론 임팩트가 없으니까 빛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가 빛 방향을 직접 조절을 해서 스트로보를 가지고 저렇게 찍어내면 광고 사진 같은 게 다 저렇게 찍는 겁니다. 어쨌든 순간광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창조적인 사진을 담는데 일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1시간 내에 끝나겠다.